두 번째 키워드 예술과 여성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18세기 당시에 초상화라는 것은 그냥 여성이 결혼 상대인 남성에게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라서 그 처음에 왜 마리안느는 그 며칠간 되게 짧게 엘로이즈를 관찰하고 자기가 다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엘로이즈에 대해서 다 알 것 같다고. 근데 그래서 나온 그림이 굉장히 막 뺨이 붉고 그냥 정말 남성이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할 만한 여성을 그리고 엘로이즈가 그걸 보고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내가 아니다라는 실망 안에 사실 되게 명확하게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눈에 내가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너무 섹시한 장면이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이 해석이 제일 많이 나오고 사실 좀 되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뮤즈라는 어떤 남성적 판타지 안에서 보통 남성이 예술을 한다고 할 때 그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뮤즈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없다. 그건 뮤즈는 없다. 이런 거죠. 뮤즈는 없다. 갑자기 지금 일본은 없다처럼 말했죠. 네. 그래서 뮤즈는 없고 사실 좀 이 뮤즈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떠한 예술도 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또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판타지라는 거죠. 보여지는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여성.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할 때 초상화의 모델로만 존재하는 여성. 그쵸. 초상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채로 나중에 아름다운 그려짐을 당한 유시가 아까 뭐 예술의 그거 얘기를 했지만 그려짐을 당하기만 한 여성. 비페인티드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당한 여성으로만 존재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엘로이즈가 사실 그걸 깨우쳐주기도 하죠. 마리안나에게. 그 점이 너무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나중에 마리안느가 갑자기 마리안느랑 엘로이즈가 이게 엘로이즈가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소피가 임신중절하는 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끔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그 되게 생명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방식의 초상화를 그리던 마리안느랑 이제 후반부에 그 장면을 다시 그리는 마리안느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전 이 영화에서 제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엘로이즈가 그 순간 원래 좀 그 직전에 그 낙태를 하죠. 임신 중절을 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임신 중절을 하는 장면을 그리는 방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품에서. 그래서 임신 중지를 막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고뇌를 하고 내가 얘를 정말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3개월인데 떼야 되겠네. 진짜 한 다음 달쯤 생리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소피가. 그래서 다 데려간 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안 되니까 사실 산파에게 가죠. 아마도 산파겠죠. 그때 당시에. 산파에게 가서 정확히 어떤 시술인지는 모르지만 뭐 안에 뭐를 바르고 뭐 이런 유형의 시술을 해서 그 임신 중절을 성공하죠. 그 안에 저는 죄책감은 없다고 느꼈거든요. 저도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장면, 그 위에서 찍는 장면이 그냥 그 아기는 저는 오히려 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느꼈어요. 그 아기와 방금 임신 중절을 한 어떤 무엇인가 세포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맞아요. 저는 묘사한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피에게는 죄책감 같은 감정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전혀 맥락이 없죠. 죄책감이라든지 뭐 회한이라든지 뭐 그 임신 중절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을 소피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고 그 셋 중에 누구도 임신 중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17세기 여성도 다 그래야만 한 상황에선 그래야 했고 그게 가능해서 임신 중절이 가능했다면 저는 되게 많은 퍼센테이지의 여성이 많은 홀가분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이 비밀리에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그려보자. 지금 우리가 직접 한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그려보자를 엘로이즈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웁니다. 소피를 약간 피곤했겠죠. 그래도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소피 일어나봐. 지금 움직일 수 있겠어. 아프지 않아? 이런 다음에 소피를 눕힌 다음 그 장면을 재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면에서는 엘로이즈는 기획자인 거예요. 그 어떤 뮤즈도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자들이 한 이야기 속에서는.
그 해나 게즈비의 나의 이야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예전에 남성 화가들이 그린 여성 그림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왜 그렇게 옛날 작품을 보면 여성들이 다 벗고, 근데 그 벗고 있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관람자가 있잖아요. 그림은 관람자와 눈을 맞추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몸을 드러내고 있고 뭔가 이게 약간 부끄럽다. 근데 성적 대상화가 기꺼이 돼야 되니까 시선은 관람자랑 맞추지 않는 방식으로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전혀 그걸 완전히 뒤집는 영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선을 처음 맞춘 작품이 올랭표였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선 맞춘 게 건방져서 던졌다 그러죠? 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너무 우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정면으로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초상화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뒤로 네. 가면. 네. 그래서 뭐 그림도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문학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고,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성이 그 예술 안에서 뮤즈가 아니라 예술을 만드는 사람일 때, 혹은 이것을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심어서 소비하고 향유하는 사람일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엄청 또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한데, 그 중간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신화 얘기가 굉장히 재밌죠. 네, 정말 재밌었어요. 그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도 계속 생각해보고, 저 또한 이게 의견이 되게 분분하잖아요. 누가 오르페우스인가도 사실은 아주 분명하지는 않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보면 당연히 오르페우스,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굳어버리는 여성, 그러니까 그 에우리디케가 엘로이즈고, 뭐 오르페우스가 이제 끌고 갔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역전이 되는 순간들도 나오고, 맞아요. 해석의 여지가 정말 많은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작품 처음 보고 좋으셨으면 저는 꼭 한번 재관람을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그 새 소피랑 마리안느랑 엘로이즈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관점이나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캐릭터나. 그게 되게 재밌는데, 마리안느 같은 경우가 오르페우스가 뒤돌아본 것이, 그것을 이거 이야기로 남긴 것이 굉장히 시인적인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소피는 오르페우스가 안 보기로 약속했는데 보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소피의 상황이랑 아마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이야기에서 에우리디케, 그러니까 돌로 굳어버리는 에우리디케가 어떤 선택을 했을 거라고 해석되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없었는데, 여기서 엘로이즈가 에우리디케가 뒤돌아봐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봐서 내가 돌이 되더라도 그 선택을 해. 나를 보고 기억하는 선택을 해. 그리고 사실은 이 엘로이즈의 선택과 굉장히 닮은 영화죠, 영화는. 그쵸. 네네.